오디세이 젊은이의 양지로 일단 그 가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의 양지는 배용준, 전도연 뭐 이렇게 나왔던, 배용준이 동네 형인데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전도연도 되게 일찍부터 유명했죠. 그 하이틴 그 잡지에 표지 모델 막 나오고, 다 이제 저보다 몇 살 위에 그 형 누나들인데,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내용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그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마를 좀 봤을 때에서 조금 봤었는데, 결국은 파멸, 젊은이가 파멸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만 봤고, 원래 그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소설은 젊은이의 양지는 아니고 미국의 비극, 미국의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지? 피스 인 더 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도 두 젊은이의 비극. 그 젊은이의 양지는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돌진하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건데, 이 그라쿠스 형제 얘기입니다. 교과서에서 몇 줄 배운 적 있죠. 그라쿠스 형제는 야망을 가지고 돌진했지만은, 그 드라마들이랑 좀 다른, 드라마나 소설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그 젊은 나이에 20대 막 이런 젊은이들이 엄청난 연설가이면서, 그리고 개혁도 일정 부분 어 아주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원로원에게, 어, 귀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귀족정이라는 거야. 그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귀족정이라는 거예요. 암살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려는 거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티푼디움 때문에 이제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암살당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늘 진자와 같이, 나폴레옹이란다, 프랑스 혁명, 동학, 다 진자와 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히려 오는 것처럼 재정이 들어서죠. 재정이 결국엔. 근데 이제 한번 보자는 거지. 그걸 뭘 보자? 배경을 보자 이거죠. 포에니 전쟁을 봤으니까 1, 2, 3, 4까지 봤잖아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해권을 획득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에니 전쟁 1, 2, 3, 4가 그 한 세기 내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재해권도 물론 중요하죠. 무역할 수 있는 그것이고, 그리고 지중해 둘레에 있는 곳에 영향력을 어,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역, 그리고 토지, 대토지, 여기에 어디에 그 방점이 더 찍히느냐, 이건데, 그리스는 무역이에요. 무역. 땅이 어차피 농사도 안 되고, 이제 뭐 먹을 만한 거 농사도 안 되고. 근데 로마는 땅에서 뭐가 좀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포에니 전쟁은 실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포에니 전쟁 기간은 실제로 연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기간이긴 해요. 뭐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위쪽 게르만 지역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쪽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포에인 전쟁도 진행이 됐던 거예요. 왜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는데 땅은 산술급수적으로, 식량은. 그럼 계속 팽창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그리고 그때 이제 길과 돈, 금융이 엄청 발달해요. 왜냐하면은 청부업자들을 써. 사람을 써. 사람을 써서 넓어지니까는 속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이제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정복해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영향권으로 로마가 이제 넣는 거야. 예전에 그 알렉산드로스 막 했던 것처럼 상당 부분 그 영역이 다 포함이 돼요. 지중해도 했지, 거기도 했지 하니까는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상당한 영역의 땅인데, 기술 혁신이 없으면 농업 생산력은 그대로지. 그대로라고 해도 잘만 나뉘면은 예전에 리키니우스법, 여기에서 사실 상한제를 만들어서 토지개혁을 해서 나뉠 수 있게 이미 몇 세기 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때쯤은 다 무너지지. 왜냐? 로마 동맹시가 아닌 나머지는 그냥 속주일 뿐이야. 제국의 길을 걷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발달을 하냐면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힘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이 수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가장 인간 그 욕심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라고. 공산주의는 인간이랑 맞닿아 있지 않아. 마르크스 같은 심성이 좋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는 맞닿아 있지. 그리고 마르크스가 오히려 아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했던 양반들이 오히려 그 조그만 꼬뮨을 통해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절대 공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마르크스는 자기가 과학적이고 그 앞쪽에 그 시도했던 선구자들을 공상적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앞쪽이 과학적, 뒤쪽이 공상적. 심성들은 다 좋지. 그 사람들 심성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인간 전반의 심성이 그렇진 않다 이거야. 땅이 생기면은 대토지 소유자가 생겨. 귀족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저기를 명칭을 까먹었네. 로마 그 명칭을. 그 청부업자들을 파견해요. 청부업자. 세금 청부업자, 조세 청부업자. 속주라든지 이런 데서 세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청부업자들이 에퀴테스였나? 에큐테스? 이 사람들이 바로 기사의 어원이에요. 스스로 무장을 하고 이제 자리세 받는 거지. 자리세라기보다는 하여튼 속주에서 삥 뜯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 사람들이 바로 훗날 기사라고 이제 하는, 그게 그 어원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크라쿠스 형제가 개혁하는 동안에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청부업자들이야. 이 무장한 청부업자들. 그래서 이제 돈 잘 받아내는, 연락 주십시오. 해결사, 사람 쓰는 거지.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라티푼디움이라고 했잖아요. 라티푼디움을 하면 대농장을 하니까 막 생산력이 올라가고 막 노예를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노예는 한자 문명권의 노예랑 달라요. 단순히 경제 관계예요. 한자 문명권은 정치 관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노예에.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 근데 거기는 단순 경제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하다가 생활 깡패도 아닌데 노예 생활하다가 농노예요, 농노. 노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은 늘 농노잖아요, 농노. 했다가 돈 생기 뭐 다른 거기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가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돈 좀 벌면은 이렇게 돼요. 다만 워낙에 대토지 소유자들 몇 귀족에게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는 평민들이 대부분의 평민들 이제 청부업자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돈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부업자들은 깡패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돈 막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 깡패를 비하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니까는 어 이게 그라크스가 그 했던 연설을 잘했던 사람인데 젊은 나이 막 20대에 이 청중들을 막 들썩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어 아이씨 그 막 멋있게 연설을 한 걸 내가 멋있게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억을 진짜 자대로 안 나네.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야. 우리들은 이게 평민이야. 이 사람도 호민관인데 평민 호민관이 나온 거죠. 평민에서 호민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뭐도 하고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쳐서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래서 땅도 엄청나게 넓혀놨잖아.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 공기와 햇살 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집약된 모순을 아주 그 언어로서 싹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개혁에 들어가요. 개혁에.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라티푼디움이 돼가지고 뭐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나마 분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적 욕심, 욕망, 사적인 욕망, 귀족들은 여전히 계속 강성해. 그리고 땅이 넓어지면은 계속해서 대토지 소유를 하고 끝없이 땅과 관련해서는 동서양이 뭐 똑같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요거를 이제 그 두 형제가 마찬가지지만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개혁을 시작을 해. 근데 호민관이 1년 임기예요. 1년의 개혁이 그런 개혁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지. 번호로 할게요. 얼마죠? 아, 예. 아니요. 1년짜리 임기를 마치고 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개혁을 계속 해야 되잖아. 개혁을 계속 하려면은 중임을 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1년짜리 그리스나 로마나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전통은 이유가 있어. 왜? 참주가 티라노사우스를 경험해 본 적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도 그 왕정 때 이런 독재정이었단 말이야. 맨 처음 로마 그 시작 때. 그러니까 거기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그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그라쿠스 형제는 이 형이 일단 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대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심 없이 가고 있는데 다시 재출마를 한 거야. 재선 출마를 한 거지. 지금처럼 뭐 4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5년인가? 뭐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4년짜리, 5년짜리 막 이렇게 있는데 중임을 원천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중임을 하니까는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다. 모략을 하는 거야. 모략을. 즉 참주가 등장을 해버렸네. 호민간에 근본도 없는 크라쿠스라고 하는 녀석이 말은 잘해. 말은 좋지. 어? 우리는 햇살과 공기밖에 빵은 없고 먹을 거 땅 동물들도 다 자기 굴이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 있을 집도 없다. 근데 이게 말만 좋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 진심이. 이 사람들은 다 아주 저기란 말이지. 제대로 하려고 대의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거 새 치워가지고 아주 해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아이고 주님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대부분의 평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자신들이 다 중장부병으로 막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살 것도 없어. 대토지 소유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지. 그게 이제 형이 한 개혁이에요. 실패한 개혁.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동생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하는 거야. 조금 먹었어. 알았어. 엄마를 또 만났어. 엄마가 운동을 안 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이제 동생 얘기할 차례죠. 그럼 이제 동생도 호민관이 돼. 왜?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 다 똑같지. 마음 다 똑같지. 귀족들이 책략 쓰고 막 개소리하고 한다는 걸 다 알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호민관이 되고 이제 하려고 해. 근데 이 개혁이 바로 이게 좀 재미난 게 있어. 좀 계략을 좀 전략 전술적인 변화를 줘요. 당연히 기본은 리키니우스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리키니우스법에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 정확한 그 단위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우리나라 농지개혁에서도 이게 그 토지 측정 단위 같은 게 이제 막 다르잖아요. 세종대왕 때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단위의 땅, 500 무슨 단위였는데 500단위의 땅이 리퀴디우스법이었다면은 조금 타협점을 찾아서 영토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으니까는 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2배, 1000단위까지 해. 그러나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가울 리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이 평민이지만은 귀족 쪽에 붙은 쪽이 하나 있었죠. 아까 말했던 에퀴테스라고 하는 훗날의 기사가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금융을 맡아준 사람들이에요. 조세를 하는 청부업자들이야, 청부업자들. 사람 쓴 거야. 천호동에 보면 옛날에 그 돈 받아들입니다. 그거 많이 있었는데 이 동네는 없네. 아파트 수는 역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안정감이 있어. 이 천호동은 옛날에 험한 도시였거든. 험한 그 뭐라고 하면 그가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오히려 귀족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귀족 편에 쓰거든. 왜냐면은 그들은 귀족들만큼 웬만큼 땅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데 그걸 갈라놓으면서 야 너희들이 속주에서 거의 총독 비슷하게 기사가 되는 거지 진짜로 한 그 뭐라고 합니까 봉건영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기사로서 뭐 에퀴테스로서 귀족이랑은 좀 다르고 그리고 귀족처럼 그렇게 막 하면 되겠냐 그래서 갈라놔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은 고대부터 있었던 거야 이 열강들이 잘 쓰는 디바이드 앤 룰 그죠? 그리고 잔머리 잘 굴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좀 갈려 그게 갈리고 나니까는 귀족에서 다시 한번 이미 대세는 이게 시계추처럼 진자처럼 한쪽 끝으로 한번 딱 가볼 수는 있지만 대세는 이미 다음 운동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게다가 그 동맹시는 시민권을 줬다고 했잖아 나머지 지역까지 시민권을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정말 대의를 위했던 형제들이 있지 대의를 위해서 전략도 쓰고 근데 그 전략이 지향하는 바가 잔머리랑은 다른 거야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짜 이상을 진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로마가 그렇게 성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는 속주들을 점령한 그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이제 수유하게 되는데 시민권을 주고 싶겠어요 거기에 농로로 다 쓰지 라티푼디움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아 다 동서고금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하다가 몰려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 의문의 자살이라는 설도 있고 학설도 있고 타살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지금 뭐 찾아가서 루미놀 검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 그러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형제의 기백으로 봤을 때 아마 타살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형은 확실히 타살을 당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동생은 기록상으로는 자살로 나와 있어요 자살로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그 문제가 역사상 늘 중첩되는 문제들이고,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물론 노예냐 농노냐 노비냐의 차이 그 정도는 있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합니까? 뭐 한번 일어서고 뭐 동기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조직력과 제대로 된 목표, 강령 이런 것이 황건, 홍경래 엄청 많지. 동양권에도 많고 서구에도 많고 이렇게 한데 그 고대잖아, 고대. 2000 몇백 년 전이란 말이야. 2000 몇백 년 전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우리 모르겠다. 이 동양 속에서 그렇게 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그 정도로 태평천국도 있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내용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라쿠스 형제는 시계 진자추가 오는 좀 있으면 올 거라서 실패한 거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은 고려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거저거 다 뭐라고 합니까, 연호도 만들고 또 이제 왕도 들어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 그라쿠스 형제만큼 대의 요거를 향한 게 아니지.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도 풍수도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풍수지리 사상이라든지 도참 이런 그 사상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동양 철학을 그 쓰는 것 때문에도 좀 덜하지만은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막 북목 날라다니고 막 어디 뭐 용이 나오고 여의주를 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동양의 기라고 하는 것이 이기론, 성리학 이런 게, 양명학 이런 게 사실상 그런 걸로 그 오해를 받아요. 이 유학 요 안에 유불도가 다 들어가 있고 송나라 이후로는 특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네요. 처음부터 했던 건데 늦어지고 있는데, 그라쿠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역시 방향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방향이 굉장히 뚜렷하니까, 방향이 굉장히 보편적이니까 이 수단들도 능력 있는 사람도 방향이 보편적이지 않으면은 엉망이 되는 거야.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 감별법 찍어놓고 있습니다. 방향. 근데 방향이 제대로니까는 수단도 적절했다. 다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로마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에로스가 제국주의라기보다 뭐 그 제국의 뭐라고 합니까, 멈출 수 없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